이러면 막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막 전환이 될 때마다 좀 감정 기복이 있어서 텐트럼이 올 때도 있고 막 안 가, 짜증나고 들어놓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몇 분을 훈육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세무랑 긴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ADHD 아이를 위한 그 여행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하면 좀 더 서로가 괴롭지 않고 좀 더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로 가면 좋을지, 준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점이 좋았다. 또 자동차 오래 타는 거, 비행기 탔을 때, 또 숙소에선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는지, 부모는 어떤 마음을 함께 여행을 하면 좋은지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일단 여행 가기 전에 어디로 갈지 정하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자연이 있고 아이가 좀 덜 구조화된 그런 자유로운 여행이면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고, 그리고 박물관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막 자연보다는 뭐 콜로세움이나 바티칸이나 이런 관람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이가 흥미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자연이 많은 곳, 그리고 어디서든 좀 놀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세모랑 여행을 했던 장소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기 있으면서도 뉴욕에도 갔다 오고 또 로키 산맥도 여행을 하고 또 휴양지 멕시코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괌도 갔었고 그런 휴양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 뉴욕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가면 딱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타임스퀘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 보니까 그냥 거기는 큰 도시일 뿐이었어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좋아했던 건 그 페리를 타는 걸 더 좋아했었고,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엄청 커서 멋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뉴욕에서 타임스퀘어에 가서 뭐 전광판 되게 화려한 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 한 번 더 가는 게 더 중요했고, 뭐 이런 아이들 수준에 맞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꼭 뉴욕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가족이 어쨌든 세대가 다르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아이들 세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타협이 되게 하루의 시간을 엄마, 아빠를 위한 관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스케줄을 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리고 로키 산맥 같은 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대부분 뭐 호수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연경관, 그리고 트레일 걷기, 하이킹하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메인 관광이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저 호수가 이 호수고 저 산이 저 산이고 또 트레일도 다 똑같잖아요. 그냥 산길 걷는 건데.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런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냥 나무도 안 봐요. 사실 밑에 어떤 돌이 있나, 뭘 주울 돌이 있나 막 이러고 땅을 보고 걸으니까 그 시간이 한참 걸리고, 결국 호수를 보러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질 못해서 저희도 그냥 포기하고 호수를 안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밴프에 가면은 곤돌라 타는 게 있어요. 근데 곤돌라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둘째가 갑자기 약간 텐트럼처럼 와가지고 그 높은 아주 멋있는 경관에서 거의 30분을 울고 징징대가지고, 이렇게 세모랑 아빠랑 먼저 저 정상까지 이렇게 한번 돌고 오고, 저랑 네모는 그걸 달래느라고 계속 계단에 앉아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편안한 호수나 이제 모래놀이 할 곳 있는 곳, 그리고 놀이터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거의 돌아다니고, 어느 날은 그냥 진짜 그 동네에 키즈카페 찾아가지고 키즈카페에서 한참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제 휴양지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휴양지 같은 데 가면 리조트가 대부분이고, 리조트는 서비스가 일단 많잖아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리조트에서는 부모님들이 좀 덜 피곤하고 식사를 많이 걱정할 일이 없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키즈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놀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ADHD 아이들을 데려간다 그러면 좀 어릴 때는 무조건 휴양지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리조트에서만 좀 묵고 워터파크 있는 곳, 이런 데가 아이들한테는 더 좋고 부모님도 좀 편하게 휴양을 하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전 준비를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계획표를 세우시잖아요. 이거는 뭐 가족이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오후 활동을
웬만하면 한 개씩만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만약에 아침잠이 너무 많다.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아침잠도 많고 아침에 좀 준비도 오래 걸리고 특히 ADHD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약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정도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들이 조금 쿨다운할 수 있게 놀이터 들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여유 시간을 많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러면 막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욕심을 가지는 순간 모두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히 포기한 관광지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ADHD 아이와 여행을 할 때는 꼭 이것만은 해야 돼라는 활동이나 여기는 꼭 가야 돼 이런 욕심을 좀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다음으로 이동 시간은 여유 있게 두세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환이 될 때마다 좀 감정 기복이 있어서 텐트럼이 올 때도 있고 막 안 가, 짜증나, 막 들어눕고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만약에 뭐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예약해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보다 더 여유 있게 예약을 해놓는 편이에요. 화장실도 예측 불가거든요. 얘네들이 막 화장실을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 안 듣기도 대비해야 되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거의 막 몇 분을 훈육하는데 보내기도 하고 뭐 둘이 싸우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여유 있게 두고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간이 정해진 관광 예약 있잖아요. 아까 제가 갔었던 뭐 곤돌라나 아니면 막 체험 같은 거 그런 거 예약을 하실 때 하루에 한 개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시간에 쫓겨서 저희들이 막 엄마 같은 경우는 챙길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짐도 챙겨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 뭐 이런 체험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라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랑 짐이랑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만 하고 다음 일정에서 만약 예약이 두 개면 이 일정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몇 시까지 거기 가야 돼 이러면서 애들을 막 재촉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관광 예약 같은 거는 하루에 한 개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지가 정해져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부모가 일단 이거는 꼭 가고 싶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그래도 좀 가볼 만하다 하는 것들 큰 계획은 부모가 좀 미리 넣고 날짜별로 넣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애들이 할 만한 활동들을 이제 옵션을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찾아서 좀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같이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부모가 정해진 대로 계속 여행을 하면 아이는 거의 그냥 짐짝처럼 따라다니기만 하거든요. 그럼 아이도 이 여행에 대해서 뭔가 너무 수동적이 돼버리고 기대감도 없고 또 불안함도가 높은 친구들은 다음에 뭘 할지 모르면 갑자기 엄마가 이제 뭐 할 차례야 이제 뭐 카누 타러 가야 돼 막 그러면 갑자기 엄청 가기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특히 저희 둘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째는 내일은 뭐해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세모는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네모 같은 경우는 불안도가 높아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전날에 우리 내일은 이거를 할 예정이야 하면은 이 네모는 기억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다음날 엄마 오늘 이거 하지 이렇게 막 물어봐요. 지금 6살인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시간관념이 없는 세모 같은 친구들에게도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너가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싶니? 그래서 같이 의견을 좀 보탤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획표를 짜서 하루 일정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근데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한테는 이런 일정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감정을 조절해가는 연습도 여행지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놓친 적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다쳐가지고 그거를 수습하느라 원래 여행 가려고 했던 관광지를 아예 못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그래도 괜찮다는 걸 알아가는 게 저는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그런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이제 뭐 우리 카누 타러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대부분 싫어 안 가고 싶어. 나 절대 안 타. 그런다든지 아니면 곤돌라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여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도나 그리고 그 리뷰 사진 같은 걸 좀 보여줘요. 거기서 막 좀 아이들이 재밌게 타고 있거나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면 나도 탈래 막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기가 이걸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하는 거랑 그냥 엄마가 자 이제 카누 타러 갈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엄청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줬을 때 좀 더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말씀드렸던 게 빈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사실 이제 자극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거기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죠, ADHD 아이들은. 그랬을 때 또 같이 혼내고 엄마는 막 그 관광지 시간 늦어서 종종 되고 이러다 보면은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빈 시간이 많을수록 ADHD 아이와 여행할 때 부모도 아이도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제 휴식 시간을 갖거나 이런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주변 놀이터 같은 거 검색하셔서 무슨 놀이터야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꼭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로키 산맥 가서도 곳곳에 이제 파크 있는지 찾아봐서 거기 가서 놀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우리가 호텔을 나서서 그 관광지까지 갈 때 얼마나 걸린다, 그것도 아이한테 조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오래 가야 하는 곳이면은 중간에 잠깐 내려서 아이들이 좀 에너지를 빼고 바깥놀이 할 수 있는 중간 관광지를 꼭 미리 찾아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표를 하나 또 엄마가 같이 계획한 일정표를 뽑아서 하나 더 주는 것도 좋아요. 세모는 자기 배낭이 있어요, 여행할 때. 그래서 그 작은 배낭 안에 자기 물통, 뭐 닌텐도, 그 다음에 식당 가서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수도크책, 색종이, 그런 것들이 자기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일정표도 같이 넣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거 평소에 했던 것도 저는 여행을 가서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행이 여유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저는 좀 하긴 하되 반으로 많이 줄여 가지고, 원래는 수학이 2권을 해야 되는 거면 1권짜리만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책이랑 그다음 계획표, 일주일 계획표까지 짜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요. 여행 중에 우리가 오늘은 저녁에 몇 시쯤 들어오니까 그때 숙제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하라고 하고, 아니면 오늘은 하루 종일 해서 저녁 늦게 와서 바로 자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하고 나갈 수 있게 서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ADHD 아이들은 루틴이 한번 무너지면 그걸 굉장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오히려 사실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실컷 여행을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른들도 그 여행지에서의 즐거웠던 것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간극이 너무 크니까 아이한테도 학습만큼은 사실 더 하고 싶지 않은 거라서 저는 좀 루틴이 무너지지 않게 여행지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획이 끝나서 이제 여행 중이에요. 사실 멀미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이 아이들의 지루함입니다. 그래서 이 ADHD 아이에게 긴 이동 시간과 그리고 긴 기다림,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할수록 아이들은 과잉 행동을 해요. 불안한 아이들은 또 막 징징댈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을 항상 챙겨 가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사실 이동 중에는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벨트도 매고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차 안에서 대략 2시간 정도를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40분 정도는 그래도 영상을 봐도 멀미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좀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줄 때 손으로 들고 있게 하지 말고 뒤에 거치대 두고 거기다 이제 태블릿 꽂아가지고 보는 거. 그걸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봤다, 저는 태블릿에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바로 꺼지면 끈 다음에는 우리가 뭐 오디오북을 들을 거다.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있는 뭐 레너드 이야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위인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 유튜브의 명작 동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뭐 그런 거 하고 나서 또 애가 지루해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큐브처럼 생겨가지고 구슬이 막 굴러가면 그 미로 찾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런 거나 아니면 큐브 하는 거, 손장난감 같은 것도 항상 차 안에 같이 넣어주고, 그런데도 지루해하면은 중간에 멈춰서 휴게소 같은 데서 놀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번에 인스타그램이 1만이 넘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1만 팔로워 이벤트 겸, 그리고 매달 제가 긍정 학원 드리듯이 이렇게 자료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트래블 펀 키트라고 월드 퍼즐부터 해서 미로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걸 무료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예정이거든요. 그거 업로드하면은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다 인쇄해서 아이들이 지루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기다릴 일이 많을 거예요, 호텔 체크인부터 해서. 항상 저는 애들이 지루해하면 왜 가만히 안 있어 라기보다는 얘네들을 비지하게 만들 수 있게 그런 종이 인쇄한 것들 하나씩 주고, 항상 식당 가도 저희는 영상을 안 봐요. 그래서 수도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무료 자료로 나눠드릴 테니 꼭 다운로드 받아서 여행 갈 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숙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체크인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들께서 한 분이 이제 일을 보고 있으면 한 분은 아이를 담당해서 안전하게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뭐 이건 보고 저건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재빠르게 깨질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테라스가 있다면 테라스에 특히 나가는 그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중 잠금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절대 못 풀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열고 나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이들한테 주의 한번 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테라스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의자를 거의 그 테라스 난간 가까이 두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숙소에 미리 가기 전에 아이가 있어서 테라스가 없는 방을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면 아마 미리 도와주시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들어가면 숙소의 규칙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항상 OT가 필수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뭐 짐 정리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것을 보고 아이한테 이런 데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특히 이제 거울 같은 거 그런 것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몇 시 이후에는 애들이 일찍 자면 좋지만 또 늦게 자기도 하잖아요. 이럴 땐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저희는 남편이랑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각자의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미리 누가 자기 시간 가질 건지 얘기해서 저녁에 누가 헬스장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사우나를 갔다 온다든지 서로 자유시간, 내가 아이를 볼 테니 당신은 나갔다가 와라, 이거를 서로 좀 정하면 여행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장해 주는 것도 좋고, 여행지에서 감각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소음이나 막 냄새 아니면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감각 자극이 너무너무 많아서 텐트럼 오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나 뭐 미국 이런 데 여행하다 보면 애완동물이 이렇게 릴렉싱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 애완동물이야말로 자극이 너무 많을 때 흥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감각이 만약에 예민한 아이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헤드셋 같은 거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곳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호텔에 중간에 쉬었다가 나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안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하게 새로운 활동에 자꾸 너무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우리 애들도 해봐야지 이런 거 저희한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족한테 맞는 스케줄, 그리고 가족한테 맞는 관광지, 아이의 예민도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행 가실 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럴 땐 되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부모의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을 할 때. 이번에 하면서 또 느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거나 뭔가 이만큼은 해야 돼라는 그 특별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걸 많이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아이랑 같이 웃는 시간, 그리고 같은 놀이터를 가더라도 집중해서 놀아준 거, 이 아이가 편안하게 잘 즐기고 있다면 부모는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맛집 같은 것도 웬만하면 찾아다니기보다는 저는 인스턴트 가져가서 마이크로웨이브 돌리고 도시락 싸서 그냥 놀이터 가서 피크닉 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약간 맛집이나 식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니까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쌀 수 있는 걸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DHD 아이와의 여행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거든요. 여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도 조금 덜 힘들고 조금은 더 웃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